경남 사천의 거대한 경납고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습니다. 2026년 3월 25일 오후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활주로 위를 스쳐 지나가는데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철제 경납고 문이 천천히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하자 은빛 동체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손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가 마침내 세상 빛을 본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눈에는 2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양산에 성공한 나라라는 타이틀이 대한민국에 새겨진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결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2001년 3월의 어느 졸업식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방산 전문가 대부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커녕 항공 전자장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설계하겠다니 꿈 같은 소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연구원들은 그 조롱을 묵묵히 견디며 기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약 225개의 국내 협력업체와 10곳이 넘는 정부 출연 연구소, 그리고 15개 대학교가 힘을 합쳤고 2015년 마침내 체계 개발 단계가 공식 착수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대한 벽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4가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기대했지만 미국 정부가 기술 보호 정책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한 것입니다.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레이더 기술을 얻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좌절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들이 이를 악물고 독자 개발에 뛰어들었고 맨땅에 헤딩하듯 처음 2년 동안은 논문과 교과서만 파고들었다는 개발자의 증언이 그 처절한 출발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한화 시스템은 1132개의 송수신 소자를 탑재한 ASA 레이더 시제품을 완성해냈습니다. 이 레이더는 미국의 AN/APG-83 최신형과 동급 성능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역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레이더 전파를 발사하지 않고도 적기의 열 신호를 감지하여 은밀하게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전파 방해 장비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거부한 4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더 강해진 셈이라는 표현이 이처럼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2021년 4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 우주산업 공장에서 시제 1호기 출고식이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20일이라는 숫자에는 21세기의 우리 하나를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보람에는 공군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출고식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955회에 달하는 지상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엔진 가동 시험부터 전자장비 통합 점검, 그리고 활주로 고속 주행까지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백 가지 결함이 발견되고 즉각 수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오후 3시 40분 공군 제52 시험 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이 조종관을 잡은 시제 1호기가 사천 활주로를 이탈하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33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오후 4시 13분에 무사히 착륙한 그 순간 관제탑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갔고 개발진 전원이 서로 부둥켜 안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후 시제 2호기가 같은 해 11월에 그리고 3호기가 2023년 1월에 연이어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복좌형 시제 4호기까지 하늘에 올랐고 2023년 상반기와 6월에 5호기와 6호기가 뒤를 이으며 총 6대의 시제기가 모두 비행에 성공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험 비행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 중 하나는 초음속 비행 달성이었습니다. 시제기가 마하 1.0을 돌파하며
음속의 벽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로 초음속 비행을 달성한 극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공중급유 시험과 고바등각 비행 시험, 그리고 무장분리 시험 등 극한 조건의 검증이 이어졌고 2026년 1월까지 총 1600일 회의 비행 시험과 13,000여 개의 시험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양산 결정의 근거가 되었고 2024년 양산 계약이 체결된 뒤 2025년 최종 조립을 거쳐 2026년 3월에 역사적인 양산 1호기 출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보라매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동체 내부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 2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 엔진의 후기연소 추력은 약 22,000파운드에 달합니다. 이 강력한 쌍발 엔진 구성이 보라매를 마하 1.8의 속도로 밀어올리는 원동력이자 엔진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해주는 생존의 보험입니다. 최대 항속거리 2,900km에 무장 탑재량 7,700kg이라는 수치는 같은 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기체 외형은 준스텔스 개념을 적용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설계와 레이더 흡수 소재가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종석에는 대형 다기능 화면과 광각 상향 표시 장치가 배치되어 조종사에게 전술 상황을 한눈에 전달하며 음성인식과 통합 임무 전산 장치가 전투 중 판단을 돕습니다. 비행 제어는 전자식 조종 방식을 채택하여 극한 기동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보장하고 전자전 장비와 자체 방어 체계가 적의 위협을 감지하는 즉시 자동으로 대응 조치를 취합니다. 이 모든 기술이 대당 약 8,300만 달러라는 가격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세계 방산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의 대당 가격이 약 2억 2,5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보라매의 가성비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운영 비용도 약 14,000달러 수준으로 라팔의 16,500달러보다 낮아 수십 년간 운영해야 하는 도입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양산 1호기 출보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보라매를 자주국방의 영혼이 담긴 전투기라고 표현하며 전투기를 독자 설계하는 역량은 세계에서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그리고 부품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군은 2026년 약 10대를 시작으로 2028년 30여대, 2030년 40여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하는 로드밸브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 전력화가 완료되면 노후한 F5 전투기가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보라매가 대한민국 영공방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6년 매출 5조 7,306억 원과 수주 10조 4,383억 원을 공식 가이던스로 제시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습니다. 2025년 대비 매출 58%와 수주 63%가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수출 전선에서도 보라매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16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 막바지 협상 단계에 있으며 시제기 한 대를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재정 사정으로 분담금이 6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시제기 양도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첫 수출 고객의 확보가 후속 수출로 이어지는 방산 시장의 특성 때문입니다. 과거 T-50 고등훈련기가 인도네시아와 첫 계약을 맺은 뒤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로 도입국이 확대되며 누적 200대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린 전례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대 40대 구매를 검토 중이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폴란드와 페루도 잠재 고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라매에 탑재된 F414 엔진이 미국산이기 때문에 제3국 수출 시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진 국산화가 단순한 기술적 과제를 넘어 전략적 생존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3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엔진 국산화율이
40%를 돌파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 2030년대 중반까지 완전한 국산 엔진 탑재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섭씨 1500도 이상의 극한 온도와 엄청난 압력을 견디는 소재 기술과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 개발 난이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빼로기 성능 개량도 보라매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떼록이 개발에서는 내부 무장창 탑재와 레이더의 공대지 및 공대함 기능 추가, 그리고 새로운 무장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에 들어가면 보라매는 4.5 플러스 세대에 근접하는 전투기로 진화하게 됩니다. 내부 무장창이 적용되면 미사일과 폭탄을 동체 안쪽에 수납할 수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스텔스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빼로기 기준 대당 가격은 약 1억 1200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같은 세대 경쟁기들의 가격을 감안하면 여전히 강력한 가성비를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보라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1년 공사 졸업식장에서 터져 나왔던 냉소와 의심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연구원과 기술자들이 흘린 땀방울 앞에서 무력하게 사라졌습니다. 총 사업비 16조 5천억 원이라는 단군 일의 최대 규모의 투자는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225개 협력업체의 축적된 복합 소재 기술과 정밀 가공 역량은 민간 항공과 우주 산업으로 뻗어나가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순간 포기가 아닌 독자 개발을 선택한 그 결단이 오늘날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양산국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앞으로 엔진 국산화와 델록이 개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보라매는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은 전투기의 설계부터 엔진, 그리고 핵심 전자장비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완성하는 진정한 항공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필리핀, 중동, 유럽까지 수출 지도가 확장된다면 보라매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간판 상품이 되어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그 경납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25년간의 고통과 집념, 그리고 마침내 해냈다는 안도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사천 하늘 위로 날아오른 보람의 한 대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주국방의 유산입니다. 그 은빛 달개가 앞으로 어떤 하늘을 누비게 될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아야 할 역사입니다.